강태진 회장의 88번째 생일날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거대한 저택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죠. 장남 민호가 정성껏 준비한 생일상을 보며 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자꾸 과거 생각이 나는구나. 태진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카리스마보다는 노인의 쓸쓸함이 배어 있었죠. 민수는 아버지의 옆자리에 앉아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평생 아버지와 어울리지 못했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화목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시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과일을 깎아드렸죠. 민수야, 너는 요즘 그림은 어떻게 되고 있니? 태진이 처남을 향해 물었어요. 아, 네. 개인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수의 대답은 여전히 어눌했어요.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태진이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민호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순자도 놀라며 일어났죠. 태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괜찮다. 괜찮아. 그가 중얼거렸지만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태진.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왔다며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형, 아버지 괜찮을까요? 민수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걱정 마. 아버지는 강하셔. 민호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가족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서재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아버지가 위험해지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슬픔보다는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될지, 유산은 어떻게 될지 그런 현실적인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한편 민수의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여보, 아버님이 혹시. 순자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야.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이틀 후 태진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말수도 줄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자주 지었죠. 은숙 씨를 불러주게. 태진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이은숙은 40년 넘게 태진의 비서로 일해왔어요. 회사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까지 모두 처리해주는 그의 오른팔이었죠. 하지만 가족들은 그녀가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은숙이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왔어요. 은숙 씨, 이제 준비할 때가 된 것 같네요. 태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은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로 그걸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아이들에게도, 당신에게도 미안했소.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민호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와 은숙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태진은 변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해졌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렸죠. 특히 민수에게는 예전에 없던 관심을 보였어요. 민수야, 내 그림 좀 보여줘라. 태진이 민수의 작업실을 찾아갔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작업실에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 그림들.
참 좋구나. 태진이 민수의 그림들을 찬찬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미안하다. 내 재능을 너무 늦게 알아봤네. 그날 밤 태진은 은숙을 불러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진이 갑자기 유언장을 공개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아직 건강한데 말이죠. 왜 갑자기 유언장을? 민호가 당황해하며 물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겠어. 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술렁였어요. 유언장 공개일이 일주일 후로 정해졌고 그 일주일은 모든 가족에게 긴장과 불안의 시간이었죠. 각자 마음속에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어요. 민호는 당연히 자신이 대부분의 유산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장남이고 회사 경영에도 참여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평생 아버지와 소원했던 자신이 뭘 받겠어요. 그저 형이 잘 처리해 주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순자는 달랐어요. 그녀는 은밀히 시아버지의 재산 규모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상당한 몫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었어요. 유언장 공개일 아침, 가족들은 모두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태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은숙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 강태진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을 준비해온 이 순간이었죠.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당연히 대부분의 유산을 받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먼저 회사 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했어요. 강민호에게는 회사 지분 30%를 상속합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0%라니요. 자신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지분은 최소 51%는 되어야 했는데 말이죠. 강민수에게는 회사 지분 40%를 상속합니다. 뭐라고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들은 게 맞나 싶었어요. 40%라니 형보다 더 많은 지분을 받는다는 건가요? 순자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대기업의 최대 주주가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변호사가 잠시 멈췄어요. 이은숙 씨에게 상속합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경악했어요. 은숙에게 회사 지분을 준다고요? 아무리 오랜 비서라고 해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민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태진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계속 들어봐. 변호사가 다시 유언장을 읽었어요. 부동산에 관해서는 강남 본가는 강민수에게, 제주도 별장과 부산 펜션은 강민호에게 상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금 200억 원은 이은숙 씨에게, 150억 원은 강민수에게, 100억 원은 강민호에게 상속합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 제가 평생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민호야, 진정해. 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진정하라고요? 제가 장남이고 제가 회사를 이끌어 왔는데
왜 민수가 더 많이 받는 건가요? 민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 저는 이렇게 많이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내가 판단하는 거다. 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자는 속으로 기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놀란 척 연기해야 했어요. 아버님, 너무 과분합니다. 순자가 겸손한 척 말했어요. 은숙은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런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부담스러웠어요. 유언장 공개가 끝난 후 가족들은 각자 다른 감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호는 분노로 가득 찼고 민수는 혼란스러웠으며 순자는 흥분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죠. 그날 밤 민호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건가요? 태진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내가 이해할 필요는 없어. 이미 결정된 일이야. 제가 평생 회사를 위해 희생한 걸 모르세요? 제 인생을 바쳐서 일해왔는데요. 너는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한 거야. 태진의 말이 민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럼 민수는 뭐가 다른데요? 회사 일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민수는 순수해. 너처럼 계산하지 않아. 민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는 건 불가능해 보였죠. 한편 민수의 집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겠어요. 순자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하지만 형이 너무 상처받은 것 같아. 미안해. 민수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미안해요? 아버님이 결정하신 건데. 그래도 형은 평생 회사를 위해 살았잖아. 순자는 속으로 짜증이 났어요. 이런 기회에도 형 걱정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면서 가족 간의 분위기는 점점 악화됐어요. 민호는 민수와 대화를 끊었고 가족 모임도 피했어요. 민수는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런데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가 우연히 아버지의 서재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한 거예요. 그 서류에는 은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녀가 태진의 숨겨진 딸이라는 내용이었어요. 40년 전 태진이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던 거죠. 민호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유언장의 내용이 이해됐어요. 은숙은 비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딸이었고 따라서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에게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숨겨둘까요? 민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비밀이 밝혀지면 가족 전체가 뒤흔들릴 텐데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은숙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죠. 회사에도 나오지 않고 집에도 없었어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은숙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발견한 서류를 들고 아버지께 달려갔죠.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인가요? 민호가 서류를 내밀며 다그쳤어요. 태진은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디서 찾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은숙 씨가 제 누나라는 게 사실인가요? 태진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그래, 사실이다. 민호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이었어요. 40년 동안 비서로 알고 지냈던 은숙이 자신의 누나였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 일이야. 내가 25살 때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해서 결혼할 수 없었지. 그 여인은 은숙이를 낳고 세상을 떠났어. 민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은숙이는 고아원에서 자랐어. 내가 몰래 후원만 했을 뿐이지. 그 아이가 자라서 우연히 우리 회사에 지원했을 때 난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비서로 채용한 거군요. 그래. 하지만 은숙이는 자신의 출생 비밀을 몰랐어. 몇 년 전에야 진실을 알려줬지.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와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됐죠. 그럼 민수는 알고 있나요? 아니야. 너희들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때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어요. 형과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어색해했죠. 무슨 일이세요? 민호와 태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민수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죠. 민수야,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어. 태진이 무겁게 말했어요.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태진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쉬고 은숙에 대한 진실을 털어놨어요. 민수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은숙 누나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른다. 유원장 공개 후에 갑자기 사라졌어. 아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민호가 말했어요. 갑자기 거대한 유산을 받게 됐으니까.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 순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은숙이 사라졌으니 그녀가 받을 유산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그럼 은숙 씨 몫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자가 은근히 물어봤어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마. 누나가 무사히 돌아오는 게 중요해. 순자는 속으로 혀를 찼어요. 남편은 정말 순진하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은숙이 해외로 나갔다는 거였어요. 공항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보니 호주로 출국했더라고요. 왜 갑자기 호주로? 민수가 의아해했어요. 민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은숙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호주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은숙이 보낸 편지였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 그리고 민호님, 민수님께 갑자기 떠나서 죄송합니다. 저는 제 출생의 비밀을 알았을 때부터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유산을 받게 되니 저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저는 그냥 강태진 회장님의 비서로 평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유산은 모두 포기하겠어요. 민호님과 민수님이 나눠 가지세요.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은 태진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스쳤어요. 평생 미안했던 딸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유산을 남기는 것뿐이었는데 그마저도 거부당한 기분이었죠. 민호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은숙의 몫이 돌아온다면 자신도 더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론 누나가 그렇게 떠나버린 게 마음 아팠어요. 민수는 순전히 은숙이 걱정됐어요. 누나가 혼자서 괜찮을까요? 하지만 순자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은숙이 유산을 포기했으니 그 몫을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하고 있었죠. 태진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결정을 내렸죠.
은숙이의 유산은 사회에 기부하겠어. 태진이 가족들에게 발표했어요. 기부요? 순자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래.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할 거야. 은숙이도 그걸 원할 거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쉬움이 컸죠.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님, 그럼 저희는 뭐가 되는 건가요? 민수는 평생 시댁 눈치만 보며 살아왔는데. 순자야. 민수가 아내를 말렸어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제 목소리도 내야죠. 태진은 순자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긴다 싶었더니 또 이렇게. 민수는 아내가 갑자기 돌변한 모습에 당황했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아내가 시아버지에게 대들다니요. 순자, 진정해.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해.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뿌리쳤어요. 왜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 해요?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민수와 순자는 크게 다퉜어요. 당신 왜 그래? 평소 당신 같지 않았어.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참고 살았던 거죠. 순자가 소리쳤어요. 민수는 아내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죠. 그럼 당신은 돈 때문에 나와 결혼한 건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대답했죠.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우리도 잘 살고 싶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가 자신을 돈 때문에 택했다니. 그동안 믿어왔던 사랑이 허상이었던 건가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우울한 기분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 유산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무슨 소리냐? 순자가 돈 때문에 저와 결혼했다고 하네요. 태진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민수야, 사람은 변하는 거야. 처음 마음과 지금 마음이 다를 수 있어. 중요한 건 현재야. 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집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태진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였어요. 병원으로 급히 달려간 민수와 민호. 의사는 태진의 상태가 많이 악화됐다고 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두 형제는 절망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태진은 매우 약해 보였어요. 아버지. 민호가 달려가며 불렀어요. 민호야. 민수야. 태진이 힘겹게 말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엔 정말인 것 같구나. 순자도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어요. 평소와 달리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죠.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태진이 힘들게 말을 이어갔어요. 두 형제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민호야, 너를 너무 혹독하게 대했구나. 미안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너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었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태진은 이번엔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너는 정말 순수한 아이야. 그게 너의 장점이지만 때로는 약점이기도 해. 네, 아버지. 앞으로는 좀 더 강해져야 해. 세상이 만만하지 않거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태진이 순자를 불렀어요. 순자야, 이리 와봐. 순자는 놀라며 다가갔어요. 너도 힘들었지? 우리 집 며느리 노릇하느라. 순자는 어제 일이 생각나서 부끄러웠어요. 아버님, 어제는 제가. 괜찮아. 사람이니까 욕심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태진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해줘. 그 아이는 순수해서 상처받기 쉬워.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자신의 이기심이 부끄러웠죠. 네, 아버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두 아들을 불렀죠. 너희들, 형제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라. 재산 때문에 싸우지 말고. 네, 아버지. 두 형제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리고 은숙이 걱정이구나. 혼자서 잘 살고 있을까? 민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누나는 분명 잘 살고 계실 거예요. 그래. 그럼 됐어. 태진은 눈을 감으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 태진은 간병인에게 부탁해서 서류 가방을 가져오게 했어요. 이건 내가 몰래 모아둔 거야. 가방 안에는 두꺼운 봉투들이 들어 있었어요. 은숙이 몫으로 기부한다고 했지만 사실 따로 준비해 둔 게 있어. 민호가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부동산 권리증과 주식 증서들이 들어 있었죠. 이건 너희들 몰래 모은 비자금이야. 세금도 다 낸 깨끗한 돈이고. 아버지, 이게 얼마나 되는 건가요? 민수가 물었어요. 대충 300억 정도 될 거야. 두 형제는 깜짝 놀랐어요. 300억이라니 엄청난 금액이었죠. 이건 너희 둘이 반씩 나눠 가져라. 그리고 태진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순자를 위한 거야.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제게요? 그래.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봉투 안에는 50억 원 상당의 주식이 들어 있었어요. 순자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아버님, 저는 어제 괜찮다고 했잖아. 사람이면 욕심낼 수 있어. 그날 밤 태진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어요. 가족들은 모두 병실에서 밤을 새웠죠. 새벽 무렵 태진이 마지막으로 눈을 떴어요. 민호야. 민수야. 내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그리고 태진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어요. 강태진 회장의 장례식은 사흘간 계속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고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 민호와 민수는 서로를 많이 의지했어요. 평소의 갈등은 잠시 잊고 형제애를 확인했죠. 하지만 순자는 달랐어요. 슬픔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장례가 끝난 후 가족들은 유산 정리를 시작했어요. 태진이 마지막에 준 비자금까지 합치면 정말 엄청난 재산이었죠. 형, 아버지 말씀대로 사이좋게 나눠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 민수야. 우리가 싸울 이유는 없어.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태진이 숨겨둔 마지막 비밀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지만 또 다른 유언장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유언장이라고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네, 회장님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됐습니다. 날짜를 보니 이전 유언장보다 최근에 작성된 것 같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어요. 혹시 자신이 받은 유산이 취소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유언장인 건가요? 민수가 물었어요. 법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나 강태진의 진짜 마지막 유언이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먼저 내 아들들에게 사과한다. 평생 너희들을 시험하고 재며 살았구나. 특히 민호야, 너에게는 너무 혹독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 내가 처음 유언장에서 민수에게 더 많은 유산을 준 이유가 있다. 민수는 긴장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민수야, 너는 사실 내 친아들이 아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얼어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 어머니가 너를 임신했을 때 사실 너는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 하지만 나는 너를 내 아들로 받아들였어.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민호도 충격을 받았어요. 동생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니.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에게 너는 진짜 아들이었어. 오히려 너를 더 사랑했을지도 모른다. 민수는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너에게 더 많은 유산을 준 거야. 미안함의 표시였어. 변호사가 계속 유언장을 읽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린 이상 유산은 새롭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어요. 회사 지분은 민호 70%, 민수 30%로 변경한다. 민호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경영권을 확실히 장악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부동산과 현금도 민호 60%, 민수 40%로 변경한다. 민수는 여전히 상당한 유산을 받게 됐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순자에게는 순자가 긴장하며 들었어요. 기존에 준 50억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민수를 평생 사랑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억을 더 준다.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100억을 받게 된 거였어요. 민호는 드디어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민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고 이 가족에 속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순자는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남편이 받을 충격이 걱정됐어요. 그날 밤 민수는 혼자 강가에 나가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38년을 강태진의 아들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요. 순자가 찾아와서 옆에 앉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누구 아들이든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민수가 순자를 바라봤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그때 민수는 아내의 진심을 느꼈어요.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했지만 지금은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고마워, 순자야. 여보도 저 용서해 줄래요? 어제 못된 짓 한 거. 괜찮아. 사람이면 욕심날 수 있어. 아버지도. 아니, 태진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순자는 남편이 아버지가 아니라 태진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마음 아팠어요. 다음 날 민호가 민수를 찾아왔어요.
민수야, 어제는 많이 놀랐지? 형, 나한테는 너는 영원히 동생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민수는 고마웠어요. 정말? 그래. 우리 38년을 형제로 살았는데 지금 와서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민호의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동생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이 태진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사실이 기뻤죠.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호주에 있던 은숙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슬퍼요.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언장도 변호사를 통해 들었어요. 민수 오빠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저는 여기서 작은 카페를 열고 새 삶을 시작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돌아갈 날이 있을까요? 편지를 읽은 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은숙 누나도 자신을 가족으로 생각해주고 있다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민수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아들 맞나요? 우리 아들이라고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중년 여성은 김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이는 65세 정도로 보였죠. 저는 당신의 친어머니예요. 순자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38년 전 일이에요. 저는 그때 27살이었고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민수는 어리둥절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라니요.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아이를 가진 후에야 알게 됐죠.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를 버린 거군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좋은 곳에 보낸 거예요.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강태진 회장님 댁에 입양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잘 자라길 바랐어요. 순자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었다니, 그리고 지금 진짜 어머니가 나타났다니요. 그럼 제 친아버지는 누구죠? 민수가 물었어요. 영희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제가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다른 가정이 있어요. 민수는 답답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는 자신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정작 아버지는 말할 수 없다니요. 그때 민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낯선 여자를 보고 의아해했죠. 누구세요? 순자가 급히 설명했어요. 민호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민수의 친어머니라고요? 네, 맞아요. 영희가 대답했어요. 민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38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나타난 게 의심스러웠거든요. 혹시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민호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영희는 당황하며 신분증을 꺼냈어요. 김영희 65세로 나와 있었죠. 그럼 왜 지금 나타나신 건가요? 민호가 계속 추궁했어요. 그게 강태진 회장님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보고 우리 아들이 걱정돼서. 걱정이요? 혹시 유산 상속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요.
민호와 순자는 서로 눈을 마주봤어요. 역시 돈 때문에 나타난 거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달랐어요. 그동안 자신의 뿌리가 궁금했는데 드디어 친어머니를 만나게 됐으니까요.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매일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잘 자라고 있을까, 건강할까. 민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사세요? 순자가 물었어요. 혼자 살아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족은 없으세요? 결혼은 했었는데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는 없고요. 민수는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도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영희가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도움을 받으러 온 게 아닐까요?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형 어떻게 생각해요? 민수가 물었어요. 글쎄, 정말 내 친어머니가 맞는지 확인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확인이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그래야 확실하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영희에게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어요. 영희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99.9% 친자 관계가 맞다고 나왔어요. 정말 제 어머니가 맞네요. 민수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희는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며칠 후 영희는 민수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세요. 사실 식당 운영이 너무 힘들어. 빚도 좀 있고. 역시 돈 때문이었어요. 민수는 실망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니까 도와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5억 정도면. 아니야, 3억만 있어도 될 것 같아. 민수는 고민됐어요.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민호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영희를 조사해 봤는데 놀라운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영희에게는 이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은 도박 중독자였고 어머니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이 사실을 민수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말하기로 했어요. 민수가 사기를 당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수야, 너와 이야기할 게 있어. 뭔데요, 형? 민호가 조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응. 사설 탐정이 확인해 봤어. 민수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돈만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그럼 어머니는 너를 이용하려고 한 것 같아. 민수는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민수는 영희를 찾아가서 따졌어요. 어머니, 다른 아들이 있다면서요. 영희는 당황했어요. 그게 어떻게? 정말 저를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영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털어놨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성이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우성이가 누구예요? 내 동생이야. 아니, 이복 동생. 민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이복 동생이 있었다니요. 그 아이가 도박을 해서 빚이 10억이 넘어. 사채업자들이 계속 협박하고. 어쩔 수 없었어. 민수는 어머니의 절박함을 이해했지만
배신감은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럼 저는 그냥 돈셔틀이었던 거네요. 아니야. 너는 정말 내 아들이야.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순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너무 상처받지 마요. 순자가 위로했어요. 나는 뭐지? 강태진 회장의 아들도 아니고 진짜 어머니도 날 이용하려고만 하고. 여보는 여보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순자의 말에 민수는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바로 호주에서 돌아온 은숙이었어요. 은숙 누나. 민수가 반가워하며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은숙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민호도 놀랐어요. 누나, 언제 들어오셨어요? 어제요. 아버지 제사 지내러 왔어요. 은숙은 호주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해 줬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온하게 살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가족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 있어요. 마지막 선물이요? 순자가 물었어요. 은숙은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1년 후에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민호가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겉봉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다. 두 형제의 얼굴이 긴장됐어요. 민수야, 너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어. 너는 내 친아들이 맞다. 뭐라고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하겠지. 그건 너희 형제의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민호도 어리둥절했어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서로 형제라고 생각하는지, 진짜 어려울 때도 서로를 도울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 편지는 계속됐어요. 그리고 민호야, 너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크다. 평생 너를 시험하고 재며 살았구나. 하지만 너는 진짜 훌륭한 아들이었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진짜 유언을 남긴다. 회사 지분은 민호 40%, 민수 40%, 은숙 20%로 나눠라. 그리고 함께 경영하며 서로를 도와라. 아버지. 민수가 울먹였어요. 그리고 민수야, 내 곁에 나타난 그 여자는 진짜 내 친어머니가 아니야. 조사해보니 사기꾼이더구나. 조심해라.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미 영희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 진짜 어머니는 바로 은숙의 어머니였어. 은숙과 민수는 이복남매가 맞다. 이번에는 은숙이 놀랐어요. 40년 전 나는 은숙의 어머니 정미영과 사랑에 빠졌어.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할 수 없었지. 미영은 은숙을 낳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전에 민수도 낳았었어.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민수야, 내 진짜 누나는 은숙이야. 그리고 은수가 내 진짜 동생이 민수야. 은숙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민수를 임양한 게 아니라 내 친아들을 데려온 거였어. 하지만 이 비밀을 평생 숨겨왔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서로 더욱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은수가 이제 당당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라.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모든 사람이 침묵했어요.
민수는 은숙을 바라봤어요. 누나. 정말 제 친누나였네요. 민수야. 은숙도 감격했어요. 민호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결국 자신만 혈연 관계가 다른 거였네요. 형, 미안해요. 민수가 민호에게 말했어요. 뭘 미안해. 우리는 38년을 형제로 살았잖아.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는 뭔가 이상했어요. 그럼 김영희는 뭐였을까요? 바로 그때 경찰이 찾아왔어요. 김영희라는 여성을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그 여성이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다른 부자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더군요. 역시 영희는 사기꾼이었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 덕분에 피해를 보지 않았죠. 며칠 후 가족들은 태진의 진짜 유언에 따라 유산을 정리했어요. 은숙도 이제 당당히 가족의 일원이 됐죠. 저는 회사 지분을 받긴 하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을게요. 은숙이 말했어요. 왜요, 누나? 민호가 물었어요. 저는 호주에서의 삶이 좋아요. 대신 배당금으로 카페를 키워볼 생각이에요. 민수는 누나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그럼 형과 제가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거네요. 그래. 이제 진짜 파트너가 됐네.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1년 후 강씨 형제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공동 경영하고 있었어요. 민호의 경영 능력과 민수의 창의성이 잘 어우러졌죠. 순자는 받은 유산으로 작은 갤러리를 열었어요. 남편의 그림을 전시하고 다른 작가들도 지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죠. 여보, 오늘 전시회 어땠어요? 민수가 집에 들어오며 물었어요.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그림을 좋아하더라고요. 민수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강태진의 친아들이자 은숙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편해졌죠. 은숙은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호주의 카페는 현지에서 꽤 유명해졌다고 했어요. 다음 달에 카페 2호점을 열 예정이에요. 은숙이 기쁘게 말했어요. 축하해, 누나. 민수가 박수쳤어요. 누나 정말 대단해. 민호도 흐뭇해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건 아니었어요. 회사 경영을 하면서 형제 간의 의견 차이가 생기기도 했거든요. 형, 이번 신사업은 너무 위험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위험하지만 수익성은 확실해.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 민호가 반박했어요. 두 형제는 며칠간 의견을 조율했어요. 결국 절충안을 찾아서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죠. 역시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둘이 상의하는 게 낫네.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함께 경영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순자는 갤러리 운영이 생각보다 보람찼어요. 특히 젊은 작가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일이 즐거웠죠. 여보, 이번에 신인 작가 한 명 더 후원하려고 해요. 순자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어려웠을 때 아버지가 지원해 주신 것처럼. 민수는 이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복잡한 방법이었지만 결국 가족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민호는 혼자 아버지 묘소를 찾았어요. 아버지, 이제 이해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셨는지. 민호가 묘비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처음엔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보니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네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꽃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였어요. 은숙도 한국에 와 있는 때였거든요. 우리 이제 정말 가족 같아졌네. 순자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가족이었어요. 다만 서로 몰랐을 뿐이죠. 은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호는 잔을 들어 올렸어요.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복잡한 방법이었지만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걸 알려주셨어요. 가족의 소중한 말이죠. 민수가 물었어요. 그렇죠. 피보다 진한 정이 있다는 걸요. 모든 사람이 잔을 부딪혔어요. 몇 달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김영희가 감옥에서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 때문에 너무 절망적이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당신을 이용하려 한 게 너무 후회돼요.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부끄럽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읽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용서해 줄까요? 순자가 물었어요. 용서는 해야죠.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민수는 답장을 써서 영희에게 용서한다고 전했어요. 하지만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했죠. 시간이 흘러 2년 후 회사는 더욱 성장했어요. 형제의 협력 경영이 성공적이었거든요. 은숙의 카페도 이제 호주 전역에 10개 매장을 둔 체인점으로 성장했어요. 순자의 갤러리도 유명해져서 많은 작가들이 찾는 명소가 됐죠. 어느 봄날 가족들은 태진의 3주기를 맞아 모였어요. 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민호가 묘비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요. 민수가 덧붙였어요. 아버지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은숙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말했어요. 형,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맞아.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셨어. 그런데 형, 혹시 우리한테 숨긴 비밀이 또 있을까요? 민수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설마. 이제 더 이상 비밀은 없을 거야. 민호가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있었어요. 태진이 은밀히 설립한 재단이 있었던 거죠. 고아원과 양로원을 돕는 자선재단이었어요. 재단 이사장은 다름 아닌 이은숙이었어요. 그녀는 호주에 있으면서도 원격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 다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될까요? 은숙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재단의 존재는 아마 또 다른 기회에 밝혀질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였죠. 지금 이 순간 강씨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말이에요. 민호는 이제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게 됐거든요. 민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누구의 아들인지보다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순자는 욕심보다 감사를 배웠어요. 자신이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거든요. 은숙은 숨어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 당당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하늘에서 태진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선물이 가족들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진짜 끝일까요? 태진이 남긴 자선재단의 비밀이 밝혀진다면 이 가족에게는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그리고 그들의 행복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